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중학개미, 즉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을 통해 중국 상하이 선전증권거래소에 투자한 주식 보관액은 9억 5,683억 달러로 올해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올 5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주식 보관액은 한 달 새 약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한온시스템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두 회사 주가가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전일 대비 6.76% 하락했고 한온시스템 역시 장 초반부터 급락하며 전일 대비 9.17% 내렸습니다. 이는 대규모 현금 유출에 따라 주주 환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투심을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채무 상환을 위해 지난달 30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발행 신주는 보통 주식 약 108만 1,803만 주로 총 1조 원 규모입니다. 설립 이래 1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온 채무 상환과 설비 투자를 위해 자금 모집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가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증시가 급등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러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경기 부양책의 규모가 중국 전체 경기 흐름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며 투자자라면 경기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관 매도 멈춰.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여러 악재 속에 오늘도 또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갑자기 좀 반등을 주던 시장이 빠졌어요. 이유인즉슨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불거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좀 오후장에 힘든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삼성전자도 결국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인과 기관들도 매도세를 같이 또 월요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답답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은 시장이요. 이게 쉬운 시장이 아니라는 점,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시장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 증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종목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또 그간 무탈하셨는지요. 자, 시장이요. 참 어렵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오늘 반등을 좀 하는 듯 했는데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주구장창 좀 빠졌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측에서 공격을 좀 멈출 줄 알았더니만은 네, 아주 주요 핵심 시설을 공격하겠다라는 정보가 미국을 통해서 나와주면서 그로 인해 시장이 조금 많이 다시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코스피 지수 밴드나 여타 여러 자리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상당히 고민스러운 것은 뭐 다른 건 아니라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오늘 저녁인가요? 10월 2일 저녁에 발표된 9시 15분이면 발표될 것 같네요. 미국 ADP 고용 변화 보고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일이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4주 평균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거 왜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파월 의장이 좀 더 강한 어조로 좀 얘기를 해주긴 했어요. 뭐라고요? 경기 좀 괜찮아. 약간 좀 걱정하지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게 올라왔어요. 뭡니까? 25bp 자체가 퍼센테이지 확률상 63%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50bp가 내리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압도적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고용 지표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중동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갔을 때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 항만 물류 파업 이슈예요. 왜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파업 이슈를 볼 게 아니라 하루만 파업을 해도 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5일의 회복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2일, 3일 가면 갈수록 이게 단순하게 하루 5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배로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무엇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운임비 상승은 자연스럽게 뭘 가져옵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제 연준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간 몇 년간 노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인플레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리는 그 그림이 계속 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파업 이슈가 잡히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인비가 상승하게 되고 인플레가 오면서 연준의 계획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한간에 많이 도는 여러 이제 보고서의 예측치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되면은 시장은 얼마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10% 가량이 빠진다고 하고요. 트럼프가 되면은 시장은 20% 정도가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선은 현재는 이 두 후보 간의 대통령들에 대한 후보들 간에 대한 뭔가 기대치에 대한 영향을 받고서 그런 움직임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지만 되고 난 후면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 자체가 또 언제 이유입니까? FOMC에서 11월 7일 날 금리를 건드리는데 요 금리 발표한 이후가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가 있어요? 파업 이슈도 그렇고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도 그렇고 뭔가 막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뭘 말씀드려요? 급하게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차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지만 보시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삼성전자의 차트 자체가요. 굳이 표현을 이렇게 하자면 완전 이건 깨지고 박살나버린 차트 상황이 됐어요. 무너진 케이스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주봉 10년치 차트 제가 이거를 계속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차트 라인의 하단 부분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차트의 대형 차트의 이 하단 자리는요. 특히나 각 나라를 대표하는 특정 종목의 이 하단 자리,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이잖아요. 이 하단 자리는 항상
지지 저항선 자리를 형성을 해주면서 반등을 주는 자리예요. 요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이런 자리들인데 지금 추세가 이탈 나왔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모건 스탠리, 맥쿼리 계속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보고서를 쏟아져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시 자체가 나오게 될 건데, 그렇죠? 곧 나오게 될 건데 이게 우리를 실망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중동 리스크와 더불어서 미국 항만, 물류, 파업 이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게 되겠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바닥은 중요한 건 맞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출렁임을 다시 한번 어디로 넘어가 볼까요? 코스피 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코스피 밴드에서의 일봉 상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금 한 2년 좀 넘는 차트인데요. 끝자락만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끝자락만. 자, 코스피 이거 일봉입니다. 이 일봉이고요. 2022년 10월 정도의 바닥 라인입니다. 여기. 그쵸. 이렇게 있다가 반등이 최근에 좀 나왔었다가 다시 한번 뭐예요? 공간 갭이 좀 열려 있어요. 여기 자리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2,43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삼성전자나 어떤 시장이 조금 다시 한번 중동 리스크나 뭔가 모를 악재에 인해서 흔들리게 된다면은 1차로 우선은 2,400포인트 초반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뭐예요? 삼성도 그랬지만 뭡니까? 우리 차트에서 무엇 합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거죠. 우리는 차트를 뭐예요? 암묵적 동의하는 자리, 하단 자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리가 여기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이 뭐다? 약간 불안하긴 해. 근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또 뭘 의미합니까? 삼성이 빠졌다는 소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자주 드려요. 최근에 4년 만에 금리 인하고 4년 만에 대통령 선거고 뭔가 몇십 년 만인가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 리스크 16년 만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20년 만인가 헷갈린다. 하여튼 그 이슈도 있고 50년 만에 미국 물류 파업에 대한 부분, 항만 파업도 있고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시기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약간 뒤로 뺄 수밖에 없고 먼 관점으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금투세 해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부양책 끄집어내가지고 가뜩이나 부족한데 수급이 자금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또 넘어가고 있고. 뉴욕 증시가 또 빠지는 흐름 나오니까 뭐예요? 다시 글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그렇죠? 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될까? 왜 봐야 될까? 자, 나스닥 종합 차트 보시면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제 이제 약간의 좀 조정 포인트가 나왔어요. 근데 지켜야 될 구간 자리가 항상 그렇지만 전 고점의 자리라고 우리가 항상 체크하잖아요.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요. 이 자리 제 라인을 하나 그었지만 한 17,000 이 자리가 900포인트 자리입니다. 여기 걸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살짝 걸리기도 했고 약간 돌파와 갭으로 밀렸던 자리가 나오는 게 한 17,900포인트 정도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딱 걸렸거든요. 밑꼬리 달면서. 이번 주에 우선 우리가 내일 쉬잖아요. 요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갈지 여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깨지는 흐름이 뉴욕 증시에 나오게 되면은 지금 선물 상황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딥하게 나스닥이 빠지게 된다면은 요 이탈 자리가 나오는 자리라서 하단이 좀 열려요. 차트상으로 열려요. 열려서 17,000원 초반, 17,000 초반 포인트까지 열려요. 요런 그림도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러셀 2000 자체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은 차트예요. 전체 흐름 자체가.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지금보다 따뜻하지만은 않아요. 요즘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증시 똑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갑자기 삼성도 그렇고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결국 또 마이너스였고 6만 원 이탈하는 모습도 장중에 나오기도 했었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 한번 드릴게요. 뭐다? 현금 확보하셔야 되고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시장 불안합니다. 현금 확보하셔야 됩니다. 현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수시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께. 계속. 아직은 우리가 주식을 과감하게 베팅할 시간이 아닙니다. 특히나 10월 이번 주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할 거고 다음 주 그리고 금리 인하를 딱 시작했을 때 1주, 2주 정도는 시장이 반등을 하다가 빠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 근데 그 빠지기 시작할 때 만약에 조금만 지표들이나 다른 여러 모멘텀 거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 주식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주식을 많이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 특히나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저도 매일매일 하지만 요즘은 정말 종목들이 없어요. 한정적으로 딱딱 찝혀져 있다고 할까요? 시장의 수급 자체가 메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가능한 한 천천히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시장 보고 대응하시고 저도 상황 보다가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보고 같이 하시면 좋겠다 정도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중동 리스크부터 항만 파업 이슈까지 이렇게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이 가득한 지금 시장 상황 분석해 주셨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5만 원대까지도 내려왔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다음 주에 예정된 잠적 실적 발표 주목하면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에이징랜드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7,1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3.24% 내렸고요. 26,8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좀 매수가를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 전문가님 에이징랜드 어떻게 보실까요? 아이고 매수가가 엄청 높으시네요. 57,100원이시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고. 상장하고 나서 이제 움직임 자체가 좋았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던 그림이 있을 때 대응 자체가 조금 안 좋으셨네요. 갑자기 확 떨어져 버리니까 이날 대응을 못 하셨던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추세 이탈이 다 나와 버렸어요. 아이고 이게 회복하기가 자 우선은 상장했었던 날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고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이 나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자 시청자님 이거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매수가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이는 자리는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42,000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이제 여기 상황에서 하락이 멈춰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 떨어지기 직전에 이 횡보 구간대나 바닥자리 인식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까지는 보통 반등 흐름이 나와요. 시간은 걸려도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국내 IT주들에 대한 부분들 삼성의 파운드리 1위를 뺏길 수 있다는 이런 약간 전체적인 불안 심리들 맥컬리를 비롯해서 모건까지 해가지고 계속 국내 증시에 IT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금 이 전체 분위기 자체가 IT에 달갑지만은 않은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되돌림이 빠르게 올라줘야 되는 수급이 필요한데 그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상승을 주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일시적인 단기적인 포인트는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여기 라인 돌파하고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26,000원대, 7,000원대부터 해서 4만 원까지 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상을 한 번, 두 번 가까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많이 고민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래도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이징랜드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바닥자리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생각해 보면서 우선은 4만 원 초반대까지 봐보자. 다만 이제 4만 원 초반대까지 왔을 때 이유가 문제일 것 같은데 거기부터는 사실 여기 매물벽 자체가 두껍게 생기기도 해요. 단가를 낮추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걸 굳이 단가 낮추셔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계속 끙끙거리고 계속 긴 시간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안 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 종목을 가지고서 수익 난 비중만큼 뭐예요? 이 손실 난 부분을 덜어내셔야 돼요. 손실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간단하게요. 5%가량이나 뭐 예를 들면 큰 욕심 안 내면은 10%가량 이 정도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매일 낮 정오의 텐베거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대부분 자체는 월 10% 수익이 항상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100만 원 수익이 다른 종목으로 수익이 나면은 여기 100만 원 손실 난 것만큼 덜어내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로 베이스 다시 제로가 되잖아요, 원금이. 근데 비중 자체는 여기서 일부 덜어냈기 때문에 다시 원금이 늘어나요.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이걸 다시 반복적으로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중이 10%, 20% 원금 수익 나고 있는 금액이 10% 비중으로 100만 원이라도 회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금 기준으로 10%지만은 늘리시면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물타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혹시라도 많이 궁금하시다면 4만 원대 넘어간다 싶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는 제가 한번 기억해놨다가 정리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만 원 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다른 종목들의 수익으로 이 종목의 손해를 좀 이렇게 만회하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 4만 원까지 지켜보시면서 그때 도달한다면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MM 주셨고요. 매수가는 2250원, 비중은 8%입니다. 2020년에 매수했습니다. 손해가 컸는데 그동안 수없는 추가 매수로 단가를 이만큼 낮췄습니다. 7월에 2800원 고점 찍을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기다린 시간이 억울해서 수익 욕심을 내다가 매도 시점을 또 놓치고 말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3% 가까이 내렸고요. 17,99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정리 시점을 놓치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매각 이슈도 있고 좀 시끄러웠지만 이제 그 이슈 자체가 이제 HMM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이슈가 없고요. 차트를 이제 크게 펼쳐놓고 봤을 때 2020년에 엄청나게 핫했죠. 뭐 말도 못할 정도였죠. 뭐 대충 25배 정도 올랐나? 뭐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보이는 것만. 예,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차트 구조가요. 단수의 고점 연결입니다. 이런 고점 연결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요. 약간 이런 식이랄까?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그림이냐면 약간 내려왔다가 돌리면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이렇게 약간 반원을 그리면서 돌리는 채비가 나오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차트 지워서 딱 펼쳐보자면 이런 그림 여기서 보자면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걸 왜 보냐면 최근의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 바닥자리가 찍고 약간 높아지고 다운으로 높아지고 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끝자리가 아닐 수 있죠. 근데 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은 우선은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 조건이 필요했는데 어떤 조건이었냐면 고점에서 봤을 때 큰 추세입니다. 차트에 보면은 고점이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떨어졌죠, 여기서. 근데 여기는 여기는 쌍바닥이라 보는 게 맞고 여기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거의 끝바닥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 1포인트. 그리고 돌림이 나오는데 이번에 올렸을 때 만약에 여기 고점입니다. 이 자리가 다시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디인가?
7월 3일 고점인데 이 근처 자리가 2만 원대거든요. 만약에 차트가 돌리면서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장이 안 좋아서 그랬고 자 2만 원으로 해서 돌리면서 여기 2만 원짜리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종가로 해서 안착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쭉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많이 가요. 이런 그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가까지 왔다고 해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를 홀랑 파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버텨주면서 HMM 같은 경우는 물류 이슈를 받고 3번 탄력적으로 움직여준다면 2만 원 돌파 나왔다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제가 1번이라 했습니다. 바닥 자리고요. 새롭게 바닥 형성되면서 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라인을 잘못했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가서 가고 이런 가는 것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정리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2만 원 오더라도 상황 좀 봐야 돼요. 손실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그냥 제대로 한번 더 기다려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들어가신다면은 사실 조정 나올 때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데요. 자리 구조상으로는 개인 판단이긴 하지만 잡아드려 보자면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한번 맞춰본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로는 2만 1,000원 갔다가 내려왔다 가거나 이게 아니면 더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그냥 단순 예측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최악이라도 17,000원 정도일 겁니다. 초반대.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만 더 홀딩하시면서 수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만 1,000원, 비중은 11%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거의 8% 가까이 7.73% 내렸고요. 43,0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예, 이거를 가스공사를 돌리는 듯 하다가 오늘 주저앉혀놨네요. 차트 추이상 라인으로 잡아보자면은 뭐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얼추 이런 라인이라서 이게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기 돌파하고 찍고 여기 자리 근처가 나와서 여기서 한번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반등을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자면은 여기 라인이 눈에 하나 들어옵니다. 이 라인 자체가 추세적으로 조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자리가 여기 정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리를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전저점 라인이기도 하지만은 강한 양대 돌파가 나오고 여기 고점 라인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힘겨루기 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시작했던 자리. 이 자리가 이제 1차로 지지 저항 자리가 되는 여기가 1차 저항 자리인데 깼어요, 오늘. 1저항 자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저점 자리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의 꼭대기 자리에다가 여기 시점 자리까지 나오죠. 여기가 2차 저항 자리예요. 원칙상으로는 오늘 자리에서 이 자리가 44,000원 근처인데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버티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지키셔야 할 자리 38,000원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38,000원 자리가 나와 있어. 이 자리가 38,000원. 여기 38,000원이에요. 그죠? 혹시 모릅니다. 일단 버텨보세요. 버텨보시되 금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쉬는 날이죠. 다음 주 초에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서 지켜주는지 봐야 됩니다. 뭐 대한거래 이슈 뭐 다 떠나서 우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것도 그렇고요. 수급 잠깐 볼게요. 수급 상황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지?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세 자체가 굳이 이럴 필요 있을 정도로 팔았네요. 갑자기. 자, 외인이 오늘 25만 8천 주. 이렇게 팔았던 게 잘 없었는데 이때 기관도 30만 주대죠. 네. 꼬이는 것 같은데 약간요. 이게 뭐
어느 특정 다른 쪽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꼬여요. 보면은 이제 연기금 사모펀드 같이 매도가 나오고 오른쪽 더 가면은 여기 보면은 기타 법인까지 매도거든요.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조심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반등이 그러면 언제 나오냐? 우선은 1, 2차 저항선 자리를 다 어떻게 지키는지 봐야 되고 이게 바로 돌릴지 2차까지 올지 봐야 되고 최악인 경우는 한 38,000원 정도가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반등이 나오게 되는 시점 자체가 또 맞춰보자면은 이게 이제 대한고래 이슈가 연말에 계속 또 이슈가 될 거고 그리고 또 내년 상반기 초반에도 이슈가 될 거잖아요. 거기 맞춰본다면은 그 이슈 따라서 한 번은 또 반등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지금부터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대한고래 이슈가요.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슈를 좀 꺼내 놀만 하면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먹혀 지금 솔직히 잘. 뭐 그냥 그래. 그래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에 약간 뭐 어떤 느낌이냐면 기대감만 자꾸 주는데 주가는 잘 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오면 사실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다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이슈에 따라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다 보니까 종목 고민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불확실한 요인들의 변동성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이슈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필옵틱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4,000원, 비중은 10%입니다. 8월 5일에 주가가 확 밀렸을 때 운 좋게 매수를 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 전망도 좋게 보고 있어서 당장 매도할 생각은 없는데 욕심일까요?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24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자 전문가님 필옵틱스 더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욕심일까요? 자 보면 저항 자리만 체크해 드릴게요. 그러면 대응하기 편하실 거예요. 라인 몇 개 그어 드릴 겁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3개 그어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라인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죠. 우선은 맨 아래 라인은 2만 원 정도 근처 자리고요. 그 다음 2만 1,000원 중반 자리고 그 위는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저항 자리들이 하나씩 있고 장대 양목 꼭대기 자리도 있고 꼬다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2만 현재가부터 해서 2만 1,500원, 400원 정도 근처 여기 자리 있죠. 여기가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차트 보시면 확대해 보자면 계속 윗꼬리가 지금 4일째 나왔거든요. 4거래일째.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왔었어요, 사실. 근데 여기 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 저항 자리가 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한바탕 돌파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일봉 상황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분봉으로 볼게요. 오늘 이거 3분봉입니다. 3분봉 뭐하니까 오후장까지 꽉 차면서 올려친 상황은 아니었어요. 윗꼬리가 좀 달렸었죠. 아침에 올려쳤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흘렀던 차트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라인 잡아드리면
우선은 지키셔야 될 라인으로 보는 게 19,500원 이탈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19,500원. 근데 나는 조금 더 욕심 내볼래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여기 요 장대 양봉 자리 있죠. 여기 꼭대기 요 끝자리. 여기 자리가 얼마냐면 종가가 18,900원이니까 한 19,000원 자리까지는 보셔도 돼요. 근데 이탈 나오면은 꼭 정리하셔야 된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크게 종가로요. 크게 깨지 않고 이 자리들을 크게 깨지 않고서 반등이 나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21,500원짜리 돌파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25,0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요건 이제 지금도 선택 사항인 거지. 요거는 간단하게 시장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돼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분위기가 오늘 뭐 지표 같은 거 보고 체크해 보시고 뭐 이래저래 또 뭐예요? 미국의 이제 파업 이슈에 중동 리스크까지 불안하고 뉴욕 증시가 많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냥 깔끔하게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천천히 다시 다른 거 하시는 거 방법이고 뭐 나쁘진 않아요. 잘 사셨고 다만 이제 현 시점부터 해서 요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니까 요것만 조심해 보자. 아시겠죠? 네, 요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2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19,500원 선을 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바이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8,000원, 비중은 10%입니다.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추가 매수로 단가를 좀 낮춰보고 싶어도 차트를 볼 자신이 없어서 손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도움을 통해서 추가 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느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 4,750원 매수가를 좀 많이 밀려난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해요. 추가 매수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바이오 해리스 단가는 8,000원. 오 마이 갓. 되게 오래되신 거죠? 설마 이게 뭐 16년 이렇게 되지 않으실 것 같고 이제 코로나 때 이제 그때쯤 사신 것 같은데 여기 자리이신 것 같네요. 와, 야, 이게 어쩌다 보니 이제 장투가 돼버리셨죠, 그죠? 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수급적인 상황에서 돌려 세울 수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외인이 잡히긴 하지만 금방 또 나갈 수급이고요. 외인 수급이 짤짤이로 들어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 시총에서. 추이상으로는 이거 어려운데 되게. 반등 포인트를 예측해서 잡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차트를 가만히 이게 살펴보자면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이게 현 시점부터 5,000원대 위로 가는 게 되게 어렵구나라는 게 눈에 좀 많이 들어와요. 보시면 여기 이제 윗꼬리가 길게 잡히면서 밑으로 떨어졌던 이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보이고요. 여기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이렇게 떨어졌던 흐름들이 있고요. 윗꼬리 치고 가는데 바로 밑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이게 요 5,000원 라인 5,000원 라인 자체가 어디야? 여기 라인이거든요. 약 이 정도 되거든요. 뭐 조금 더 주자면 5,000원, 2,300원 위로부터 해서 자꾸 이제 뭐에 맞고서 여기 맞고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의 구간이에요. 마의 구간. 마의 구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쉽지 않은 이제 구간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단가도 이제 8,000원이시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구간을 버티면서 만약에 튀어 올라간다면 위로는 확 열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 여기만 좀 돌파하면서 6,000원만 딱 넘어가면은 사실 위로는 열려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부가 좀 중요한데 거래량이랑 같이 해서 좀 보자면 거래량도 이게 이때 좀 안 좋네요. 뭐냐면요. 여기 붙었던 거래량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요 큰 거래량이 여기가 나왔는데 이게 여기 거예요. 그러니까 윗꼬리 달면서 떨어졌던 날이거든요. 요 거래량, 큰 거래량 자체가. 이게 여기 좀 양봉으로 붙어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올려 채우면서 올라가는 거를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쉽지 않다 우선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막 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구조예요 또. 왜? 버텨내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밑으로 급하게 떨어지진 않고 좀 약간의 사람한테 기대감을 주면서 약간 우횡보하는? 갔다가 또 떨어져 이렇게 돼. 이러다가 어느 순간 한 번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 돌파가 나와줘야 돼. 6,000원 근처로 종가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은 분명히 더 터져줘야 되고. 이게 여기 라인이 거래량이 6천만 주예요. 최소한 5천, 6천만 주 나와주면서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5,500원, 6,000원대 상황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우선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그림.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리셔야 되고 단가 낮추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돌파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8,000원대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현 자리에서는 무조건 홀딩이다. 그리고 답답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아마 대선 끝나기 전에는 이슈가 끝나야 될 건데 올라야 될 건데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홀딩하겠습니다. 일단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보류하시고 지금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기아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0만 6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지난주에 매수했습니다. 왜 저는 꼭 사고 나면 떨어지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 살펴보면요. 월요일에 많이 빠져서 오늘은 반등할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회사가 나쁘진 않을 텐데 미국 시장이랑 중동전 영향을 받는 건지 하락 원인과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98,7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기아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라인을 하나 잡아드릴 건데요. 저는 기아랑 현대차 얘기를 할 때 현대차 주식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두 종목이 최근에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 라인을 잡아드릴 거예요. 여기가 이제 10만 원 정도 되는 구간 자리인데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저항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 우리가 왜 라인을 봐요? 20일선, 60일선 뭐 필요 없다 안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암묵적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요. 이 차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차트 대응 안 하시는 분들보다 월등히 많아요. 월등히 그냥 거의 다 봐요. 왜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자리들이 있죠. 여기 고점 찍은 이 근처 자리들, 돌파 자리도 약간 있고 여기 자리도 있고 여기도 약간 버팀목 자리가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여기가 10만 원 자리, 여기가 딱 10만 원 근처예요. 10만 원 약간 윗자리들 여기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자체가 뭐예요? 그냥 계속 부딪히는 거야. 뭐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속 부딪히는 자리인 거예요. 저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극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극복을 시켜줘야 되고 매수자들한테도 희망을 주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오다가 빠졌다 나오다 빠졌다 반복되는 그림이 지금 몇 차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요 잘 못 믿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시장이 거지 같거든. 수급도 안 들어오고. 기아 수급이 지금 딱 보시면은 이게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냐고요. 뭐 그간에 기간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기간에 들어왔을 때 코스피 많이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관들이 뭐 합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해요. 기관들이요. 제가 왜 오늘 시작할 때 기관 매도 멈춰라고 했냐면 이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온다고. 프로그램은 매수 들어오다가 매도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판다고. 팡팡팡팡팡.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올라가기가 되게 버거운 자리가 그 매수하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이라 그래요 지금. 원래는 그래도 좀 가줬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헤매고 있거든. 뭔가 좀 오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중국에서 돈을 풀었어. 상해 종합 증시가 무슨 그냥 종목처럼 올라가 지수 자체가. 그렇죠? 막 10%씩 올라가요. 지수가 순식간에.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뭐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아까 보니까 고용 지표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또 올 수 있어서 아마 또 되돌림 반등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나쁜 구간은 아닙니다. 바닥을 지키는 구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되돌림 반등이 있을 거라서 만약에 기아를 나는 너무 믿고 계신다면은 장투로 가져가시면 돼요. 결국 저 자리에 넘어갈 거니까 넘어갈 건데 다만 좀 답답해 하신다면은 손실은 안 보실 테니 기다리셨다가 매수가 위로 오시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세요. 손실은 절대 안 보십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의 취향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없어요. 다만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조금 최근에 까다로운 자리라 그랬던 거지. 아셨죠? 손실 안 보실 거니까 홀딩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장투 보셔도 되고 그거는 개인 판단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실을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요.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13,000원, 비중은 5%입니다. 올 봄에 매수를 했습니다. 중국 경기부양 카드가 나와서 이 종목도 기대를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크게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5,000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무리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11,890원이고요. 자, 전문가님, 파라다이스 15,000원 선까지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15,000원 보지 마시고 우선 1차로 13,000원 돌파 보세요. 그리고 2차로 15,000원 보지 마시고 16,000원 보시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자리로 18,000원 보시면 돼요. 저 개인적인 추천은 18,000원까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려도 올 거고요. 손실 안 나실 종목이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13,000원 회복하는 거 보고 앞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위로 가는 거 지켜보자. 이 정도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매수가까지 회복하는 거 지켜보면서 추후의 흐름 또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한번 하락을 했고 내일 또 휴장으로 하루 쉬어가다 보니까 시장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계속 함께 시장 공부 매일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 투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관망을 해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에이직랜드는 4만 원 선에서 종목 교체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HMM의 경우에는 2만 원 선을 돌파하면 조정 뒤에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